여러분의 사랑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혼자 자는 과부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혹시 죽은 사람을 매일 기다리는 과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이면 향을 피우고 낮이면 혼자 중얼거리며 위패 앞에 국을 떠다 놓는 여인 말입니다. 여기 조용한 산골짜기 마을 끝자락, 시집 온 지 4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그 후로 수저를 맹세한 여인 월심의 이상하고도 애달픈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외기마을이라는 첩첩산 중골짜기, 그곳엔 월심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입 한 번 높이지 않고 웃는 얼굴도 보기 힘들며 남정네가 대문 안에만 들어서면 조용히 등을 돌리는 성품이었지요. 동네 어르신들 말로는 저 아까운 얼굴에 사람 그림자도 안 들이겠단다. 수절이 좋긴 하여도 하긴 3년이 안 됐으니 30도 안 된 여자가 그게 어디 오래 가겠는가. 뭐 그런 말들이 오가곤 했지만 월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면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남편 위패 앞에 마주 앉아 하루를 조용히 보고하고 작은 밥상에 국 하나 떠놓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겨울로 들어서기 전 바람이 묘하게 불던 저녁,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는 아주 짧게, 아주 낮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대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오. 그날 밤 처음으로 그가 찾아왔습니다. 붉고 커다란 달, 그리고 달빛을 등지고 성검은 갓의 산에,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사내는 이윽고 아주 천천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곧 데리러 오겠습니다. 월심은 눈을 떴지만 아직 꿈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숨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장터 골목 끝 약초상 가게 앞, 월심은 그 사내를 보았습니다. 갓을 눌러쓴 얼굴, 검은 도포, 꿈속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날 밤과 똑같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곧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외기마을에는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월심의 집에 밤마다 발자국이 난다는 말, 문풍지를 뚫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 그리고 달이 둥글게 뜨는 밤이면 집 굴뚝에서 향 냄새가 아니라 묘하게 단내가 난다는 소문까지. 장터 나들이를 간 날 월심은 또 약초상 골목 끝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검은 갓, 흰 안색, 눈 밑에 살짝 드리운 어둠,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은 산에 사람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던 그가 불쑥 멈춰서더니 월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꿈과 정확히 같은 톤으로 곧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정도의 모습이면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데 지나가는 사람이나 상인들은 그가 지나가도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은 채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꿈이 아니라면 정말 나를 데리러 온단 말인가. 그러나 무섭지도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상하게 편안한 눈빛과 달빛 아래 들리던 그 목소리는 차갑다기보단 따뜻했고 죽음이라기보다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심은 매일 밤 등잔불을 켜고 손님이 오는 집처럼 마당을 쓸고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2조각, 그리고 장독에서 꺼낸 새로 익은 장아찌. 그날 밤 달이 다시 둥글게 뜨자 그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처마 밑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문풍지가 살짝 흔들렸고 등장불이 한번 깜빡거리더니 그는 조용히 안채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림이 이리 따뜻하군요. 차린 게 없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오실 것 같았거든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예, 무섭지 않아요. 당신은 죽음 같지 않아서요. 그는 상에 앉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밥은 향이 다르군요. 죽은 이에게는 없는 생의 냄새요. 그 말투, 그 눈빛, 당신은 사람이 아니군요. 사람이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승에서 이름 없이 내려온 죽은 자들의 안내자입니다. 월심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그쪽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곧 데리러 오시겠다는 말.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명부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인지. 그는 문득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복잡한 기분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그림자처럼 들어와 앉았고 말을 아끼며 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언제나 밥상이 놓여 있었고 없는 밤이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묻습니다. 만일 내가 조금만 더 머물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까? 예, 당신이 사라지면 나는 다시 혼자 밥을 차리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도 그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등잔불 아래 갓을 눌러쓴 채 밥상을 바라보던 저승사자 강우는 말없이 김치 하나를 젓가락에 올려놓고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이 김치 지난번보다 더 쉬었군요. 예, 며칠 묵힌 겁니다. 저승 손님이라 오래오래 묵은 걸로 대접하려고요. 이거 혹시 나를 떠나지 말란 뜻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오래 묵은 김치가 좋다 하길래요. 내가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속은 아직 예민하오. 월심은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예민한 저승사자라 살던 사람들보다 까다롭소. 살아있을 땐 까다롭다 하면 혼났고 죽은 뒤엔 까다롭다 하면 웃깁니까? 예, 웃깁니다. 그 말을 들은 강우는 처음으로 등잔불 아래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사람 같던지 월심은 무심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얼굴로 데리러 온다 하면 그 누가 무서워하겠소.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처음부터 무섭기보단 어딘가 반가웠으니 그날 이후 월심은 밥상에 반찬을 하나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무청나물, 다음엔 굴비를 굽더니 어느 날엔 흑임자주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저승으로 데려가기도 미안하군요. 안 데려가면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더 드십시오. 배가 부르면 사람도 귀신도 어지간한 일은 하루쯤 미뤄지더이다. 그렇게 둘만의 밤이 반복되자 낌새를 눈치챈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월심내 굴뚝, 밤마다 연기가 올라온다더라. 그건 땔감이겠지 허나 말이야. 그 연기가 희한하게 향 냄새랑 섞여서 사람 기분을 뭉근하게 만들더라니까. 귀신이라도 달래는 거 아니냐? 밤마다 웃는 소리가 난다더라. 혼잣말도 하더라고. 귀신이 아니라 남정네 아닐까? 결국 마을 사또까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과부가 혹여 몰래 사내를 숨겨들였을지도 모른다며 둘과 함께 월심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3년을 수절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날 사또는 인생 최대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 가득 향냄새와 따끈한 밥 냄새가 퍼졌고 월심은 무표정한 얼굴로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부 월심, 이 밤중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혼자였습니다. 그럼 이 밥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죽은 이도 밥은 먹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촛불이 확 꺼지며 사또의 갓이 휘청했지요. 바람은 없었고 창은 닫혀 있었으며 곧이어 누군가가 사또의 귓가에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얼마나 더 쓰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하자 갑자기 수염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눈빛 하나에도 깜짝 놀라며 술 대신 보리차를 마셨고 한겨울에도 문풍지에 못지를 덧대며 살았다는군요. 특히 수염이 갑자기 타들어간 느낌을 받은 이후로는 누구도 월심의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첫눈이 내리던 날 원심은 굴뚝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서늘한데도 그저 멍하니 마당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달빛은 흐렸고 바람이 눈발을 휘감으며 울었고 그녀의 속도 왠지 모르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왔습니다. 희뿌연 등불 아래 그는 이전보다 더 또렷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층 사람 같았고 한층 슬퍼 보였습니다. 오늘은 달이 늦게 떠서요.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아니요,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무릎 가까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숨결이 오갈 만큼 가까운 거리. 한참의 침묵 끝에 월심이 말했습니다. 저 죽을 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더는 명부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웠습니다.
당신의 수명을 제가 한 번만 더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당신 덕에 죽은 뒤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살아보지 그러셨습니까? 그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잔불이 스르륵 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약속도 없이 아무런 미래도 없이 그저 지금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떠난 것은 그날 밤 이후였습니다. 다시 오지 않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기억 속 그날의 온기만이 몸이 새겨진 듯 남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날 이후 처녀처럼 비녀를 빼고 댕기머리를 하였습니다. 왠지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과부 월심. 이제 좀 달라졌더라. 밤마다 웃음이 있고 문풍지도 고치고 밥을 2그릇 차린다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머리에 붉은 댕기를 맸다는 것이 마을의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수절하겠다던 여인이 댕기라니. 그게 꼭 남정네한테 보이려고 맨 건 아니지 않소. 그냥 스스로 맨 걸 수도. 그 붉은 댕기는 가장 평범한 천이었지만 분명 약속도 이별도 이르도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흘러 또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장터 초입에 작은 약초상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 골목 끝 한 사내가 천천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갓을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아주 익숙했고 입가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나쳤고 그날 밤 월심은 밥상을 2개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저승사자는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저승사자의 임무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저승사자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짧은 인연이 남긴 건 죽음도 가져가지 못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한밤중 처녀 귀신이 먼저 벌렸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이석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란 없는 법이지. 그저 사람이 영리하게 살아야 하는 것뿐. 이석은 장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요련하고 능청스러웠습니다. 소금을 팔 때마다 고객의 성격을 간파하여 적절한 말을 건넴으로써 그들이 기꺼이 돈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니라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명품 소금입니다. 라며 과장을 했고 때로는 이 소금을 쓰면 음식 맛이 배로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오. 라고 말하며 손님을 유혹했습니다. 그가 파는 소금은 사실 평범한 것이었지만 그의 말솜씨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이 곧 돈이고 머리가 곧 재산이지. 이석은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석이 소금을 팔러 다니는 길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깊은 산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람들에게 귀신길이라 불리며 무서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귀신이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다 하니 절대 밤에는 지나가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귀신길을 피해 낮 동안에만 조심스레 다녔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팔아야 하는 이석은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이 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허허, 귀신이 나를 먹는다고요? 난 맛이 없소. 내 몸뚱이엔 소금밖에 없으니 나를 먹으면 귀신이 입이 바짝바짝 말라 죽을 것이오. 그리하여 이석은 매일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산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정말로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석은 늘 하던 대로 소금을 가득 짊어지고 귀신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이었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숲속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길을 걸을수록 기묘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이상하군. 바람도 불지 않고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다니. 이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지만 점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 갑자기 숲속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석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불빛이라니? 이 깊은 산 속에 누군가 있는 것이냐? 그는 혹시 다른 행인이 있는지 궁금하여 조심스레 불빛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처녀의 모습을 한 귀신이었는데 입가에는 빨간 흔적이 있었고 손에도 빨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가 바람에 흔들렸고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듯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이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섬뜩했습니다. 주위 공기가 싸늘해지며 이석의 피부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을 내지 않고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께서 이 밤중에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귀신은 천천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은 사람이로구나. 그렇소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께서 이 늦은 밤 어찌 이 길에 서 계십니까? 귀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이 길을 떠도는 존재, 사람을 10명 잡아먹어야만 이승을 떠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 맛을 잊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지. 이석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허허, 처녀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드셨을 터인데 혹시 소금을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의아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소금. 그게 무엇이냐? 이석은 순간 머리를 굴리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처녀 귀신, 소금이란 것이 바로 사람 고기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가루입니다. 귀신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그렇고 말고요. 이 소금을 곁들이면 사람 고기가 한층 감칠맛이 나고 풍미가 깊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솔깃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을 어서 내놓거라. 이석은 태연하게 소금 자루를 귀신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처녀 귀신님, 소금을 먼저 맛보시면 더욱 기막힌 맛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크악! 이게 무슨 맛이냐? 귀신은 입을 쩍 벌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짜릿짠 맛, 혀가 타들어갈 듯한 감각. 귀신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짠맛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독 아니냐? 내 놈 감히 나를 속였느냐? 이석은 겁을 내지 않고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귀신께서 이제야 진짜 맛을 아신 것이죠? 귀신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귀신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 귀신도 사람처럼 짠맛은 못 견디는구나.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처녀 귀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다들 놀라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이 맛을 찾게 되는 법이죠. 귀신은 여전히 얼굴을 찡그리며 이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감히 나를 속였느냐?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가루란 말이냐? 이석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귀신님 오해하지 마시오. 이 소금이야말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신비한 가루라오. 귀신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석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말솜씨에 점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 그렇고 말고요. 처녀 귀신께서 사람을 잡아드실 때 그냥 생으로 드셨다면 그건 너무 아까운 일이오. 이 소금을 뿌려서 드시면 사람 고기의 참맛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외다. 귀신은 아직도 혀끝이 얼얼한 듯 입을 쩝쩝 다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짠맛도 없어진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인간을 소금과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은 소금을 팔며 이 맛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이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미 수년 동안 소금 장수를 하며 세상의 모든 음식을 맛보았죠. 만약 귀신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 귀신님께 대접해드리겠소이다. 귀신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놈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맛을 안다면 나에게 더 맛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당연하지요. 나리께서 진정한 미식가가 되실 수 있도록 저는 온갖 음식을 찾아드릴 것이외다. 귀신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이석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찾을 때까지 너를 살려두겠다.
이석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귀신을 확실히 속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겠지. 이석은 귀신을 완전히 속여 넘길 새로운 계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석은 머리를 굴려 귀신을 더욱 확실하게 속이기로 했습니다. 처녀 귀신, 사실 사람 고기만 드시다 보면 입맛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귀신은 이석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처녀 귀신, 세상의 참맛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맛을 경험해야 하는 법이죠. 단순히 한 가지만 드시면 진정한 미식가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귀신은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럼 내 놈이 말하는 또 다른 맛이란 무엇이냐? 이석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처녀 귀신, 혹시 고기를 숙성시키는 방법을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숙성. 그렇소이다. 사람 고기도 그냥 먹는 것보다 며칠 동안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먹으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난다오. 귀신은 흥미로운 듯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숙성시켜야 하는 것이냐? 보통은 일주일 정도가 적당하지요. 하지만 최고의 맛을 내려면 한 달을 두어야 합니다. 귀신은 감탄하며 손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너무 서둘러 먹었던 것이로구나. 이석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소.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먼저 소금에 절여 숙성시키십시오. 그러면 처녀 귀신께서도 진정한 미식가로 거듭날 것이외다.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잡아도 즉시 먹지 않겠다. 내 말대로 숙성시켜서 최고의 맛을 찾아보겠다. 이석은 속으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놈은 최소 한 달 동안은 사람을 잡아먹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귀신은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놈이 내게 최고의 맛을 보여주겠다 했으니 내가 직접 숙성된 고기를 가져와야겠다. 이석은 식은땀을 흘렸지만 재빨리 머리를 굴려 대답했습니다. 허허, 처녀 귀신님. 제가 여기서 숙성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한양의 가장 유명한 주막에서 만든 숙성 고기를 가져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양에는 그런 특별한 곳이 있단 말이냐? 그럼요. 처녀 귀신께서 한양의 요리를 드셔보신다면 아마 지금까지 드신 그 어떤 것보다도 맛이 뛰어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귀신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놈이 한양에서 가져올 숙성고기를 기대하겠다. 이석은 재빨리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녀 귀신,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당장 놓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한양으로 가서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맛을 위해 제가 올 때까지는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귀신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놈이 정직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널 찾아갈 것이다. 이석은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절대 처녀 귀신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석은 귀신에게 한양에서 숙성고기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뒤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그리고 귀신은 자기가 전생의 최고의 기생이었는데 만약 최고의 고기를 가져오면 이승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쾌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석은 무조건 가져온다고 안심을 시킨 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귀신은 무엇을 무서워할까? 그래서 큰맘 먹고 물어봤습니다. 처녀 귀신 당신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그러자 귀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를 저승으로 가지 못하게 한 여기 산신령이 가장 무섭지.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는 것이냐? 아닙니다. 귀신도 무서워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석은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한 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상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긴장감에서 해방된 그는 속으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하, 귀신도 이렇게 속일 수 있다니. 역시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법이지. 그는 한참을 뛰다가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야 산속의 무거운 기운에서 벗어난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석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겠군.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을 영영 속일 수 있을까? 그 순간 이석의 머릿속에 기막힌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나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구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석은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연로한 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덕분에 산속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저는 오늘 밤 그 귀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그럼 자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로군. 어찌하여 그 귀신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단 말인가? 이석은 자신의 소금 계략과 숙성 고기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네,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구먼. 허나 그 귀신이 다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인장께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귀신을 아예 영영 속일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귀신은 분명 오래전부터 저 산속에 있었을 것이네. 그 말은 저곳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하면 귀신을 속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더 중요하네. 이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산의 산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귀신이 속을 만큼 단순하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속일 수 있지. 우선 산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글을 새겨야 하네. 그러려 그래, 이곳은 산신령의 땅이니 산신령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적어두는 게야. 이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귀신이 사람이 만든 법을 따를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글을 보면 겁을 먹고 감히 나가지 못하겠죠. 그렇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 절대 귀신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하네. 이석은 노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석은 곧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만 귀신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이석의 계략을 듣고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 귀신이 한양에서 숙성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허허, 그런 미련한 귀신이 다 있나? 어서 산 입구에 경고문을 새겨야겠소.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산 입구에 큰 바위에 세 글자를 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귀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숙성된 고기를 가져오겠다던 이석을 기다렸으나 이석이 다시 오지 않자 직접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감히 나를 속였단 말이냐? 귀신은 몸을 부풀리며 산 입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큰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신령의 명령에 따라 이 산을 벗어나려는 자는 귀신이든 사람이든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귀신은 글을 읽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간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은 산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귀신이 마을에 내려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며 이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석 장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안전해졌소. 당신 덕분에 이제 귀신길을 지날 수도 있게 되었구려. 이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러니 앞으로는 소금을 살 때 제 값을 쳐주셔야겠죠? 모두가 웃으며 그를 마을의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산 입구의 바위를 신성한 곳이라 여기며 귀신을 막아주는 수호석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속은 소금장수의 꾀라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석은 조선 최고의 지혜로운 장수로 기억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방 이야기의 사랑입니다.